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2021년 12월 13일 어제입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가 되면 네, 여야 대권 후보자들이 보육과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을 이야기할 때 유보 통합에 관련된 것들이 늘 언급이 되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이미 이 여당 후보는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변의 우리 원장님들과 또 교사들, 특히 이 제자들이 문자를 주고 톡을 주고 교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걱정이 되어서 또 궁금해서 문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교사들이 관심 있는 교사들은 또 원장님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또 아예 또 뭐 유보통합 또 말 나오겠구나.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보면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루 이틀 뭐 어제 오늘 이루어진 그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유보 통합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한 유보 통합에 관련된 제 생각을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그래서 추진하겠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까 유치원을 보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유치원도 보면 국공립 다시 말하면 단설 유치원이 있고 병설 유치원이 있고 사립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선택의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한테 똑같이 동등한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해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차가 없는 그런 어떤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 전책본부장인 우리가 윤후덕 의원님이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부모들을 위해서 고민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그다음에 원장님들 또 유치원에 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원장님들 은 생각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어린이집 측면인 것 같아요. 특히 보육교사들과 또 원장님들은 유치원 교사와 원장들의 어떤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교사의 처우라든가 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너무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 발표에 나선 그 박 부위원장이 관련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 교육청 학부모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자라든가 교사 학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기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
네,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보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났고 TF단이 만들어져서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으나 네, 통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유보 통합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내 임기 말까지 유보 통합을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만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안 된 부분이 부처 통합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교사 양성 체계 자격 기준의 통합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에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이명박 또는 박근혜 또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이 아니라 격차 해소로 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다한 부분을 차기 정권에서는 좀 이루어내겠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보 통합을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기간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박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10년 걸린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알겠지만 일본보다 좀 더 빠르게 또 가급적 빨리 이게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부위원장은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 시스템 우리가 교육과 보육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이런 부처를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교육부 담당 부서로 통합을 하는 게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우리가 이 통합을 한다라는 거는 교육부로 통합을 할지 보건복지부로 통합할지는 아직 이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 나오면서 우리가 부산대학교 명예 교수님인 임재택 교수님이 영유아 보육은 교육부로 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이 된 이후에 우리가 재원 투입이 우선순위는 지금 영유아에게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0, 2세는 영어학교 3, 5세는 유아학교,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를 합쳐서는 영유아학교라는 말로 우리가 영유아학교 체제로 가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관련 법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고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보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가의 어떤 리더자로서 영유아를 생각을 할 때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유아학교가 됐든 영유아 학교가 됐든 최우선인 아이에게 두겠다라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석사를 90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았으니까요. 이미 그 당시에 유보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는 유치원이 있었고 내무부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 5세 유아들에게 중복 적용이 되면서 논의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2012년대 이명박 정권에서 만 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이 시행이 됐고요. 2013년도에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을 통합을 한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가 지표를 통합을 했죠. 평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다니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위해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제 카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유보 통합이 어려움을 알고 부처 통합이라든가 교사 자격 통합이라든가 양성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알고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 격차 해소의 정책을 그동안 펼쳐왔습니다. 차기 정부가 여야의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보 통합을 공약으로 한다라면 유보 통합을 위해서 가장 큰 숙제, 유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재원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나로 합치는데 돈이 왜 필요해? 살림을 합치는 건데 오히려 돈이 안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사 비용도 필요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이 된다라는 거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돼 있는 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 역시 교육부로 갈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교육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조건, 양성 체계 너무나 다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조건도 다르지만 교사가 되어가는 양성 과정도 다릅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대학교를 나와서 3년제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해야지 유치원 정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는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육교사 교육원도 있죠. 보육학과도 있지만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서 17과목만 이수하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물론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의 처우가 다릅니다. 보수 기준 다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통합이 된다라면 교사의 처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교사 양성 체계를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인가? 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에 맞출까요? 아니면 보육교사 양성 체계의 기준에 맞출까요? 분명한 거는 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 기준으로 맞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3년제 유아교육과 이상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사가 됐든 유아교사가 됐든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통일이 된다라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정부니까 그 다음 해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그래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교대에서 2년제 교대에서 4년제 교대가 되면서 연수를 통해서
또 방학 동안 서머스쿨이나 윈터스쿨을 통해서 자격을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는 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고 보육교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0년 동안 배출되어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원장님들, 이미 기득권자들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보육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 체계에 관련된 그럼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 체계 관련된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아직 자세한 것들은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 양성기관이 보육 관련 학과라든가 유아교육과 학제라든가 교육과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 경로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미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의 대책과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보육교사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유보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교사 양성 체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몰라도, 네, 이미 기존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새로운 자격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라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자세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보 통합이라는 것이 단시일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 보육계와 그 다음에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검증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바로 당장 이루며,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이미 원장님 자격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원장님들에 대한 대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대안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미 기득권자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을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힘든 과정이 있다거나 또 어떤 누구의 어떤 한쪽 측면에서 피를 흘린다거나 이렇다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대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